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입 단계에서 지도 전략입니다. 지도 전략에서는 이제 태도와 요구인데, 자,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 태도 형성과 가제 및 프로그램 사항에 대한 적극적 태도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총선의 적극적인 자아 개념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 제공,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태도의 지도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참가자와 특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과정을 돕기 위한 협조적인 의사를 밝히고 참가자의 언어와 관점, 태도를 반영을 하고 과제 및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이유로 함께 제시하고 도입 부분을 설정을 하고 자, 과제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극소화하고 성공적인 참여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도입 단계에서는 첫 번째 성공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되니까 뭐 2, 30명, 한 30명 되는 30등 하던 애가 바로 1등 하기는 어렵죠. 해가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30에서 20등 올라갔네. 공부 조금 해보니까 어떤 간에 15등 올라갔네. 조금 더 해보니까 10등 됐네.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5등 됐네. 그러면 3등 됐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등까지는 뭐 같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적인 참여, 그러니까 공부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 부대에서도 자신감이 없는 이런 어떤 병사들이 있다면 이런 어떤 성공적인 그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뭘 해봤더니 되더라 라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100%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성공적인 요소를 확산시키는 것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첫 번째 경험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참여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신념을 지닌 자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참가자를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열성적인 자와 연결을 해야 되고 참가자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통제적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 준거 명백하게 제시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소요 시간을 제시하고 이 결과에 대한 시범적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태도에 있어 보는 요구는 뭐냐? 자, 지도 과정이 참가자의 요구에 이제 부응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지도 과정이 그다음에 지도 과정을 참가자의 어떤 심리적 요구와 결합하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어떤 단계별 요구를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참가자의 요구 수준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사전 기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요구를 찾아낼 수 있는 사전 기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의 어떤 심리적 요구에 적합한 내용이나 예제를 제시하고 지식기술에 적합한 특성 과제 및 문제를 기억함으로써 상상적인 어떤 기법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실패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을 제거하고 안전이나 소속감, 존경,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 단계입니다. 자, 구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어떤 실행 단계의 어떤 중심 부분이다. 이제 전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이제 실행 단계의 어떤 중심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는 청소년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장 많이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여기에서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은 학교에도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한다든지 뭐 휴학하기 전에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학교 선택에서 자기들이 먼저 성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자기는 이거를 통해서 꼭 해보고 싶다. 자기 어떤 그런 그 잘하는 분야에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부모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교를 그냥 학교만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나간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년이 돼서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자기 주도로 이 문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성년이 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청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제 유형, 활동 유형, 활동 방법, 활동 자료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구현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도자나 강사,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즉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획을 어떻게 돼요? 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반응이나 아이디어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렴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도 방법의 어떤 기준이 되는 원리를 유념해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개 단계, 즉 전개 단계의 지도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극입니다. 자, 참가자의 주의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목표를 이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지도 전략은 자, 모든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이 반응을 보여야 되고 참여 과정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주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 과정을 위한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참여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되고 자, 적극적 반응 및 참여 유도를 통해서 연속적 경험을 위한 기획 조건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통해서 이제 어떤 관심과 어떤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전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향은 참가자의 정서 격려 및 통합이다. 그리고 최적의 정서적 풍토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지도 전략은 참여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인간적 관점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참가자의 정서와 이런 격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인간적 관점을 강조해야 되고 물리적이고 정서적 수준에서 직접적 인지 경험을 하도록 지원해야 되고 선별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도 절차를 참가자의 관점과 일치시켜야 되고 집단 내 응집력 극대화를 위한 협동적 목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의 전개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공유한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달성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지도자가 전개 과정에서 어떤 가업을 수행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입 단계에서 공유한 목표를 실제로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개 과정에서 어떤 가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수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가 전개 과정에서 어떤 가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전개 과정에서 어떤 가업을 수행해야 되는지는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자, 청소년들에게 도입 단계에 이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활동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제를 바꾸거나 요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때 자료를 활용하면 청소년들의 주의를 끄는데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에는 뭐 새로운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방정식, 공식 이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체는 어떻게 돼요? 요즘은 뭐 이 OHP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다 이제 빔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 이제 LED를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질문의 목록을 나눠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용어라든지 복잡한 방정식이나 공식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매체 여기는 뭐 OHP라든지 빔이라든지 뭐 제피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LED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청소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거나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또 전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을 어떻게 돼요? 소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입 단계와 다소 중복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간단한 질문이나 그다음에 응답지 등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출발점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거나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여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련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을 배제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는 어떤 그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그런 출발점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방향을 주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자,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질문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제나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목록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또 목록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자, 스스로 주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돼요? 더 갖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질문하고 목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주제를 벗어난 질문이나 논평에 대해서 별도로 적을 곳을 마련해야 된다. 뭐냐면 자, 청소년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이를 큰 종이 등에 적어둠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이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발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이런 어떤 질문이라든지 설명 등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질문이나 논평에 대해서 별도로 적을 것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소재를 적는 겁니다. 계속 이게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하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적죠. 여기서 계속 적어서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맞게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맞고 뺄 거는 빼고 또 삭제할 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건 맞추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자,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언어로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소개나 설명을 할 때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하거나 그 다음에 앞뒤 프로그램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활동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함으로써 각각의 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떻게 돼요?
내면화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사고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조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6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가능한 어떤 시범을 보이게 하거나 이제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기능 습득이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설명보다는 시험하는 게 시범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여기에서는 어떤 기능 습득, 이 기능 습득이나 문제 해결, 이러한 어떤 기능 습득이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시범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시범을 보이는 게 상당히 낫다는 거죠. 시범. 그리고 직접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 시범을 보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하는 이 설명이 또 필요한 경우는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 습득이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서도 보면 기능 습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설명을 하고 이 기능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반드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만든다든지 뭐 베이커리 빵을 만든다든지 뭐 커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범적이고 기능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시범을 보고 직접 시범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7째는 자, 기억에 남을 만한 예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청소년기에는 특히 단어보다는 어떻게 돼요? 단어보다는 어떤 그 이미지 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스토리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므로 자, 이미지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예를 들는 것인데 단어보다는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는 잘 떠오르잖아요. 금방금방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어떻게 그 스토리와 관련된 것들을 이미지를 딱딱 하면은 우리가 기억력에도 잘 남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8번째는 자, 프로그램 CC 중에 청소년들의 어떤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 이해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도입 단계에서 출발점 행동을 위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전개 단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 복습. 중간에 중간에 복습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복습을 하는 것도. 그래서 참가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한 후에는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다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9번째는 청소년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의 질문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답을 찾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청소년들이 서로 답을 말해주거나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다 푸는데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정말로 계속 하는데 이 좀 잠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죠. 요거 하나만 딱 들여주면 요거는 안 잊어버리죠. 근데 다 해서 그냥 다 해서 알려주면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컴퓨터를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쭉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면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해보니까 안 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끝났죠? 자, 두 번째. 요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끝나지. 내가 해보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내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어떤 질문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없다면 아, 그 어, 정확하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 프로그램 실시 중에 청소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된다. 자, 과제를 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고 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중에서 이 과제를 내주는 것인가, 과제를 내주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 과제를 내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내 거가 될 수 있고 이제 심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거 할 수 있다. 근데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이 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 과정을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과제를 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과제는 개인 과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팀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개인 과제는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팀 과제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나눠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팀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팀이 다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팀 과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한다 그러면 사실 팀 과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과학고등학교 간다든지 뭐 특수목적고등학교 간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하고 이런 어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1째는 자, 지도자는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지도자는 어떤 이런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이 보다 정확하게 과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참가자 모두가 과제를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뭐 이거를 통해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과 시험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있지만 이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숙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이제 전개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제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잖아요. 이제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개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자, 정리 단계에서는 자, 지도자나 강사와 그다음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어떻게 돼요? 활동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함께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지지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피드백이라 그러잖아요. 피드백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반성하고 지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를 내가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을 공부하고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반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정리 단계의 어떤 기법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평가를 위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지 작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나 강사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자나 강사는
실적으로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고 그다음에 안내자고 그다음에 조성자입니다. 조성자. 어? 조성자.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촉진자고 안내자고 조성자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정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자. 실제로는 돕는 자다. 돕는 자. 응?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 해야 할 지도자의 어떤 지도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강화, 평가 두 가지인데 정리 강화는 참가자의 내면화, 그 다음에 참가자의 확신감, 참가자 간의 결과를 공유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지도 전략은 자,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입 단계, 전개 과정, 정리 단계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제 그 수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을 하잖아요. 이 교육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개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개념이나 기능 경험을 적용해서 결과를 내면화 및 강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변화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결과 공유를 통해서 반성하고 확신감을 유도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그 파지 및 전이를 강조한다. 이 파지라는 것은 다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이 전이는 자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전이한다는 것. 이런 일상생활에서 파지하고 전환을 강조하고 감정 처리한다. 이것이 이제 정리 강화 단계에서 지도 전략이고, 자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보완점 및 개선점이다. 참가자 자신의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평가에 대한 피드백 및 외적 보상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건설적 비판을 통해서 이 보완점을 말하는 것이 이제 이런 평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이제 여태까지 설계 단계에 따른 이제 운영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 자, 운영 단계에서 운영 단계는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은 이제까지 준비하였던 많은 요인들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을 어떻게 돼요?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 각각의 요인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시행과 연계되어서 준비하고 실시하고 정리 단계 요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는 자, 기획되고 설계된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를 위해서는 준비물을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연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준비 단계에서 점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장소.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장소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장소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소를 대여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뭐 크기나 밝기, 온도, 뭐 추운지, 냉동방은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안내 표지는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소 배치는 적절한지, 뭐 책상, 의자, 스크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도자, 강사, 참가자, 뭐 이런 것들의 위치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한 매체 및 자료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거지. 뭐 칠판부터 컴퓨터, 동영상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내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호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동영상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나오는데 음성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순식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완화되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상충이 됐는데 처음에 컴퓨터 나와서는 뭐 상호 보완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가자 수만큼 뭐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필기 도구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되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기록할 준비가 뭐 있습니까? 뭐 녹음기라든지 VTR, 뭐 매체가 있는지, 용지가 있는지, 필기가 있는지,
테이핑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참가자에게 통지는 되어 있는지, 목적이나 일시,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뭐 알렸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뭐 사전 과제는 무엇인지, 뭐 강사, 지도자, 자원봉사 팀은 참석을 확인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참가자에게 통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안내와 준비는 되어 있는지, 평가에 대한 안내와 준비는 되어 있는지, 평가할 때 사전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실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최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는 어떻게 들어가고, 준비 단계는 뭐뭐 단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종료 후에 모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준비는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의약품, 소화기, 비상사태 등 대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뭐 군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팀 스피릿을 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계 훈련이나 뭐 동계 훈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뭐 대대 ATT라든지 뭐 연대 ICT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준비 단계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고, 프로그램 지도안을 진행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역할 분담의 내용은, 자, 지도자, 강사, 운영요원, 어떤 자원봉사자, 이 분담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지도안의 진행에 있어서는 뭐 도입, 전개, 정리 단계를 계획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제반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유의사항에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도자나 강사,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청소년,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확인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황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자, 프로그램 설계 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떤 가상 조건, 그리고 구성원의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든지, 청소년의 예기치 못한 반응, 이런 어떤 돌발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상황 단계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점 처리 사항은 역할 분담은 지도 확인과 운영 확인, 청소년 조직. 지도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이제 단계별로 시간을 이제 배분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 확인하는 건 뭐 지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확인하고, 강사 확인하고, 뭐 청소년 실태 파악을 하고, 운영을 확인하는 것은 운영 요원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야 되고, 청소년 조직에서는 그룹이나 대표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도입, 전개, 실행 단계이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별 청소년의 반응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자, 상황 변화 대응에서는 뭐 기상 조건의 변화는 어떤지, 지도자 사정은 어떤지, 청소년의 사정은 어떤지, 장소 변경 등에 대한 어떤 효과적 대처 방안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정리 단계입니다. 이 정리 단계. 이제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이 정리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정리 단계는, 자,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이 들어간 후에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제 정리 단계잖아요. 그죠? 정리 단계. 그렇게 하고 이제 실행과 관련된 것을 되도록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단계. 근데 언제냐? 이게 끝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이 들어간 후에. 그래서 참가자들의 어떤 실행이 끝나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것.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기초 자료가 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 이제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되도록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녹음, 동영상 이런 것들을 뭐 소감문도 있고, 뭐 질문지, 뭐 조사 결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제 실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되었던 장소나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강사비 그 경비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또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구성원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도자, 강사,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이러한 어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체평가와 더불어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실적 보고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실적 보고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정리 단계의 주요 이제 가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단계의 이제 가업을 보면 자, 중점 처리 사항이다. 중점 처리. 여기는 기록 내용은 지도 내용과 수행 결과, 뭐 여기에서는 이제 소감문, 평가 결과, 그다음에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야 되고 방법에서는 뭐 사진이나 문서, VTR 녹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록 내용이 있고 기록 방법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방법은 요때 추가해서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정리는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기자재, 게시물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경비 이제 마지막으로 경비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평가는 성과 파악을 하고 시시 분석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떤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면 프로그램 운영은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이 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은 자, 청소년들의 이 참가 상황이나 돌발 사고 이러한 어떤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이 참가상에 대한 돌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날씨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제 좋은 날씨를 이렇게 대성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 거기다 우박까지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대비책이 이루어져 가야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육계획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 비 올 때는 이제 우천시의 어떤 강이라든지 우천시의 어떤 그런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또 추가로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이런 참가 사항이나 돌발 사항에 대한 어떤 사항에 맞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협력을 어떻게 돼요? 효과적인 어떤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성원들 간의 어떤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어떤 협력 체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전 준비, 사전 점검이 여기에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그 시행의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어떤 그 목록을 마련해 두고 이를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이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게 시행이 돼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실행에 필요한 매체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체의 보조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록이라든지 보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그랬죠? 목표를 프로그램의 이 어떤 그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목록과 보조물들 이런 것들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모든 구성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나 대상, 내용, 방법, 평가 이거 등에 대해서 이 숙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활동에 적합한 이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실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목표가 뭔지, 대상이 뭔지, 내용이 뭔지, 방법과 평가 이런 것들이 숙지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성과할 수 없죠.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최초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할 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과 운영을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전개 단계,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자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